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주인장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오늘 하프타임은 평소와 좀 다릅니다. 풍성합니다. 예, 뭐 오늘 라인업 질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전설의 고향 하는 채널인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괴담 듣고 싶으시면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 뉴스 괴담회를 할 예정인데요. 출연자분들 세 분을 10분 일찍 하프타임에서부터 만나보자라고 해서 일찍 모셨습니다. 오윤혜 씨가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요즘 괴담 유포로 굉장히 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의학자 서규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주 멋지게 오셨습니다. 꽃중년 우리 변상우 기자님 모셨습니다. 또 할 수 없이 괴기자 변상욱입니다. 기자.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색연합의 사무처장님 정규성님 모셨습니다. 예, 저는 괴 아니고요. 정상적입니다. 그렇구나. 유일하게. 아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인가 정부 측에서 이런 분이 더 위험해. 괴담 유포자로 용산 어린이 정원 괴담 유포자로 찍은 그래요? 분이세요. 그렇군요. 저는 성괴 오연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괴를 넣어봅니다. 하여튼간에 네. 예. 오늘 이분들 모시고 정말 굉장히 우리가 수준 높은 토론을 할 수 있겠다. 제가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괴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본방에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얘기해보고 자 하프타임 때는 어떤 괴담 얘기하실 건가요? 원래 이제 괴담이라는 게 뭔지 먼저 좀 살짝 얘기를 해보면 네. 그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뭐 이런 거 괴담 아닙니까? 그거 괴담이에요? 저는 아직도 믿고 있었어가지고 문 무조건 글쎄요. 열어놓거든요. 밀폐된 좁은 공간이면 좀 약간 위험하지 않나 싶은 봐봐, 생각이 괴담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유튜브 영상 찾아보세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나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만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외국인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 거 유튜브에 다 나와요. 선풍기 틀어놓고 실제 잡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진짜 그거 막 이산화탄소가 가득해가지고 산소 부족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가요? 교수님? 원자력 공학자는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는 것 원자핵 괴약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네. 예. 이게 밀폐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밀폐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 틈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원자 사이에도 틈이 있고 창틀에도 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슬슬 들어옵니다. 저도 그 냉방기 트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잡았거든요. 네. 다음날 멀쩡해요. 저는 이게 천국인가 하는데 아직 현실이더라고요. 너무 시원해서. 이게 저는 아주 실질적으로 유튜브 말고 실질적으로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과학적 설명이었습니다. 선풍기 틀어놓고 죽으셔도 절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원자도 틈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 몸도 네. 틈이 있고요. 이제 기자니까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네. 이제 괴담은 그냥 마구 퍼지는 괴이한 얘기가 괴담이고 유언비어는 거기에 속도와 강도가 더해져서 근거가 없는데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마구 퍼져나가는 걸 이제 유언비어라고 하고 네. 뭔지는 모르지만 어느 틈에 사람들이 다 그럭저럭 끄덕이면서 듣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얘기한 소문 정도. 소문 정도는 이제 좀 광범위하게 퍼지는데 그냥 스리스리 이렇게 퍼져버리는 게 소문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다 정치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괴담이자 유언비어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는 왜 이렇게 괴담이 많아서 학교 괴담 1, 2, 3 영화가 만들어지나라고 네네. 하는 것은 여고괴담. 여고 괴담 특히 첫째는 성적 문제입니다. 어허. 엄청난 경쟁에 서로들 시달리고 친구를 적으로 삼아야 되는 문제에서 엄청난 그 압박감을 받고 있으니까 그 중량에 의해서 괴담이 툭 튀어나오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벌어지는 학원의 폭력. 그렇죠. 그다음에 네.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사들로부터 벌어지는 이런저런 폭행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압박도 과거에.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성장기의 아이들한테 이제 트라우마를 안기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괴담들이 학교 괴담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네. 주로 이제 학교 괴담은 목매달아 죽은 귀신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고. 뭐 등등등이 나오는데 콩콩콩. 그죠. 콩콩콩 뭐 2층 창문, 3층 창문에서 누가 보다가 날아가고 이런 간다,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여학교를 중심으로 하면은 대개는 화장실 괴담이 많습니다. 아마 파란 휴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부터 시작. 이것은 이제 여학생들이 처음 겪는 여성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당황하는 거죠. 내가 이게 뭐지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라든가 그쵸. 친절하게 누가 설명을 해주면 또 언제 옛날에는 그것도 못 그런 게 듣고 없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괴담이 나오는 거죠. 이건 네. 귀신에다가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자 이제 사회학적으로 괴담. 그렇죠. 그 환경 우리 정규석 녹색연합
딱히 처장님, 괴담 환경 관련된 괴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환경 관련된 괴담이야 뭐. 용산 어린이정원 괴담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상욱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학적으로 괴담을 해석을 하면 네. 지금 우리가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괴담들은 네. 괴담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데 그게 괴담이 돼버리는. 예를 들면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이런 것까지 괴담이라 본다면 네. 환경판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강을 이제 삽질을 했잖아요. 예. 4대강 사업으로. 아, 4대강.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산으로 강 4대강. 산으로 간 4대강. 예. 저기 모든 산을 다 모든 파헤치는. 모든 산을 다 파헤쳤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이렇게 삭도, 뭐 케이블카의 이제 왕국이 네. 되려고 했었던.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다만 도중에 이제 내려오셔서 네. 내려오셔서 완성은 못했지만 그때 환경운동가들은 다 야, 이거 다 산으로 가야겠다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다 강으로 갔다면 다 산으로 가야겠다. 네. 이런 것들도 뭐 설악산 기억나는- 케이블카 한다고 그러던데요, 이제. 그건 이 정부는 그러면 뭘까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제가 산으로 가냐 강으로 가냐 바다로 바다로 가야 가죠. 되나? 바다로 가야 되나? 제가 전방위로. 살펴본 바로는 이 정부는 토탈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토탈. 모든 걸 다 저지르는 스타일. 다 가고 예, 싶군요. 그래서 네. 좀 토탈적인 성격이 있고 뭐 괴담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언비어나 괴담 또는 뭐 이렇게 종말론 비슷한 어떤 그 네. 뭐라고 하죠? 그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네. 뭐 음모론. 네. 음모론 보면 예. 지구촌 전체를 놓고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우파들이 갖고 있는 음모론은 지하 정부, 거대한 지하 정부가 맞아요. 자기네들을 뒤에서 지배한다. 예. 왜냐하면 자기네가 기득권을 누리고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흔들릴까 보니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거대한 지하 정부가 어떻고 뭐 유태인들이 어디 가서 지하 정부를 만들었고 뭐 이런 식의 뭐 일루미나타 뭐 이런 아, 거. 일루미나티. 일루미너티라든가 예를 들면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이제 이게 프리메이슨. 우파가 갖는 좌파 쪽에서 갖는 음모론이나 유언비어는 항상 거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뭔가 만나가지고 세계를 갖다가 몰래 장악한다.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기자님? 근데 믿고 계시네.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좌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이제 군사 자본,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자기들끼리 하죠. 맨날 지하에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돈은 돈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자기네 뜻대로 끌고 간다. 아, 모든 움직임이 돈과 연결되어 예, 있다.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의 성격이 다른 거죠. 전쟁도 그런 식으로 예. 만들어지고. 전쟁도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일으키고 자기네가 돈을 번다. 네. 항상 이렇게 서 나가요. 교수님 원자력 분야에도 사실 뭐 이렇게 괴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고요. 네. 예. 근데 어떤 겁니까? 소개 바로 좀 제 해주시죠. 자신에게 예,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원자력 발전소에 가면은 핵이 분열을 하는 게 아니고 균열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는 분열이 아니라 균열이다. 후쿠시마 가면 저장 탱크가 균열을 한다. 아, 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건넸는데 네. 예. 이게 많이 퍼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네. 그래서 저는 후쿠시마를 못 갑니다. 아예 균열이 그 생길까봐. 비자 비자. 자체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즘 그 이렇게 이제 고소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저에 대한 그 소문들이 올라오는데 그거 보니까 그게 굉장히 토착화가 돼 버렸더라고요. 토착화가지고 이제는 이제 진짜 원자력 발전소 내가 가면은 이제 경락 건물도 균열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원자력 발전소를 못 대단한 갈 분을 것 제가 오늘 같습니다. 모시고 그래서 근데 저 자신에 왜냐- 대한 제가 괴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지금. 계단들을 땅에 묻어서 반감기로 사라지게 만들어야죠. 땅에 믿어서 방류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또 땅이 균열을 하잖아요. 아, 땅이 그렇죠. 균열이네요. 그럼 또 지하수 문제가 근데 생겨요. 이게 예, 그 병 갈 기자님. 데가 없어요. 예. 누가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 지구 역사에서 딱 한 명 있었는데 지금 그 서 박사님도 거기 올라가셨군요. 네, 그 옛날에는 경제 달라이라마 겁니다.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있었어요. 검증해 보시면 압니다. 다 달라이라마 알아. 세대가 비슷하시. 난 처음 듣는 그렇죠. 제가 어디 얘기인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어딘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이상하게 그 나라가 힘들어지는 이런 것 그런 거 때문에 있었어요. 달라이라마 효과라는 게 있는데 네. 서 박사님 효과가 또 있군요. 어디에든 가시면.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저 만화가 중에는 주호민 씨가 파괴왕이라고 어디가에 가면 회사가 망하고 뭐가 안 되고 하는 네. 그런 이상한 괴담도 있기는 했습니다. 자,
자, 하프타임에서는 괴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벼운 이야기하면서 몸을 좀 풀어봤고요. 네. 본격적으로 본 방송에서는 지금 우리 과학이냐 괴담이냐 요거를 한번 따박따박 각 우리 패널들의 전문성 입각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담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 본방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사이킥 남양 특집 뉴스 괴담회. 자, 요즘 괴담, 공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문체부에는 가짜뉴스 대응 자문단이라는 것도 만들어져서 즉각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 자문단에는 다수의 원자핵 공학자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오염수 방류에 찬성을 했던. 그래서 저희들이 뉴스하이킥 남양 특집 뉴스 괴담회. 괴담은 왜 생겨나는지, 괴담으로 지적되는 이야기들은 과연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 선동에 불과한 것인지. 오늘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대하는 거다. 갑자기요? 예, 네. 총선 전략에 불과하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괴담이 나도는 사회적 배경과 현상,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깊이 있게, 하지만 유쾌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하프타임으로 보신 분들 미리 아시겠지만 오늘 모신 분들은 게스트 아니고 괴스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괴스트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괴스트 괴기자 변상욱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용산 어린이 정원 괴담 유포자로 지목되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120만 요정 네. 오윤혜 씨까지 본방 진출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오윤혜 씨 오늘 질문할 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두 아이의 엄마이다 보니까 굉장히 네네. 관심 있고 이거 목숨 걸고 무조건 막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라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괴담이다라고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괴담을 퍼뜨린다고 가장 많은 말을 듣고 계신 분이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괴담 유포자. 그럼 괴담 유포 확산자. 저는 확산자가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근황이 궁금합니다. 서 교수님. 네.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제 신변에 관한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압박이 들어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 단순한 그런 그 고발을 떠나가지고 고소고발 당하셨죠? 예. 예, 저기 살다가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계에서 네. 또 아마도 여당 쪽에서 들어온 이런 그 무언의 압박들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힘들고요. 그 이유는 저는 사실은 일본을 향해서 싸우고 있었죠. 네. 도쿄 전력이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제가 만약에 도쿄 전력에서 화살을 맞았으면 뭐 팍 빼고 나갈 텐데 네. 싸우다가 등 뒤에 칼을 맞으니까 무지 아파요. 그리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네. 내가 왜 그랬지? 근데 많은 분들이 아주 까놓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내년 총선이 나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서 교수님한테? 완전히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네. 서 교수님 내년 총선 출마 준비하시냐고? 예, 그래서 오.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네. 그다음부터는 여의도 근처를 가지를 않습니다. 네. 저 완전히 두문불출 상태이고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 정도가 불러주시면 가끔씩 나올까 말까 하다가 네. 나오고 말고 합니다. 본인들의 시각에서만 보는 거 아닙니까? 총선 출마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네. 여러 가지 그 흉흉한 소식들이 있는데 뭐 저기 이제 학계에서 뭐 제명하겠다. 뭐 이제 명예 교수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난 사실 정말 어민분들을 위해서 해녀분들을 위해서 싸웠는데 네.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와야 되는데 왜 자국에서 올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소고발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뭐랄까요?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같이 평생을 함께 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서 등 뒤에서 칼을 맞게 되거나 네네네. 또 같은 나는 한국을 위해서 싸웠는데 한국 내에서 등에서
참 오늘이 괴담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네. 드라마 하나가 생각납니다. 도깨비. 도깨비. 칼을 맞고 공유가 있는데 그 칼 도깨비 신부가 빼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네. 도깨비 신부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혹시 든든합니다. 우리 병 기자님 예. 이 그 이전에 70년대 80년대 또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때도 같은 업계에서 기자 사회 내에서 왕따 당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때는 뭐 그냥 요새는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리지널 다크 블랙이니까 뭐 다크 블랙. 다른 뭐 리스트고 뭐고도 없었는데 예.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마 서 교수님도 마찬가지의 처지실 거라 생각하는데 뒤로 빠질 수도 있죠. 뭐 좀 입 다물고 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입을 다물어 버리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 되면은 뒤로 네. 못 빠집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나라도 하나 슬쩍 빠져도 뭐 표가 안 나겠지 하면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아무도 보도를 안 하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걸 빤히 보는 상황에서 네. 맨 앞에 섰다가 뒤로 빠질 수 없거든요. 그럼 결국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들락날락 뭐 왔다 갔다 뭐 그러니까 그때도 가짜 뉴스다, 뭐 정치적 편향, 어떤 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저런 뉴스를 전한다 이런 얘기를 보통 그렇죠.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 출마하려고 친구 왜 그런 그런지 얘기한다. 내사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요. 내사 들어오고. 이게 뭔가 앞서서 얘기를 하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다. 뭐 어떤 뭐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다. 개인적인 뭔가 욕망이 반영된 거다. 이런 식의 비판. 팩트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아닙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어쨌든 저희들이 그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께 IAEA의 어제 나온 최종 보고서 굉장히 뭐 급박하게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7시 반에 오셔서 어쨌든 네. 보고서를 가지고 이거 조금 뭐라 그럴까 본 게임에도 안 들어가 있고 되게 좀 무책임하다 이런 취지의 네. 깡통 보고서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어요. 우리 석윤여 교수님도 다 보셨죠? 봤습니다. 예, 우선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네, 싶은데요. 굉장히 이제 불완전하지요. 불완전하다. 왜냐면은요. 예. 일단 이런 정도의 그 보고서를 2년 동안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주문하에 만들었다면은 기본적인 큰 숲풀은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큰 숲풀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 정당하냐? 이게 최선의 방법이냐? 최선의 방법이냐. 안전하냐? 네. 그리고 안심해도 되느냐? 예. 이 네 가지를 봐야 돼요. 이게 큰 숲이죠. 예. 그런데 앞에 두 개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정당하냐? 정당성. 근데 뭐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이런 그 초유의 사건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물론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상 운전 때도 조금씩 그 물이 나가요. 오염돼 있죠. 삼중수소만요. 네. 그리고 아주 작은 뭐 한 뭐 6, 7개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극미량 예. 방사성 물질도 조금씩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나갈 수가 없는 게요. 모든 그 방사성 물질이 핵 연료 소자 손톱만한데 다 갇혀 있잖아요. 예. 그걸 또 피복제가 싸고 있고 원자로가 싸고 있고 경납고물이 두툼하게 싸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삼중소량 나가겠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대형 사고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3개 원자로가 터졌어요. 다 멜트 다운. 녹아내렸고요. 예. 그리고 4번째 원자로는 다행히 멀쩡했지만 저장 수조에서 또 몽땅 쓰러져 내려버려서 4개가 동시에 다수 호기가 일어난 초유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이제 보통 때처럼 물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게 뜨끈뜨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핵 분열이 됐건 핵 균열이 됐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괴담이 아니고 과학이거든요. 네. 지금도 따끈따끈하고 자동차를 치면 서긴 섰는데 그 바퀴 자국 있잖아요.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스키드 마크. 그럼 스키드 마크가 생기는 이게 10년, 20년 가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계속 시켜주는데 문제는 원자로가 빵 구멍이 뚫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을 부어주면 어떻게 해줘? 그냥 푹 나와요. 연료도 바닥에 쌓여 있고. 예. 자, 그런데 워낙 뜨겁다 보니까 콘크리트 바닥이 그냥 녹아버렸지 녹아내렸어요. 않습니까? 예. 보통 한 3,000도, 4,000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1,000도 정도면은 콘크리트가 녹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굳었겠죠. 물을 부으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균열이 또 가는 균열이 거예요. 왔어요. 그러니까 균열이 제가 왔어요. 진짜 가면 안 되죠. 이건 네. 이제 괴담입니다만 균열이 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보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네. 그게 몇 달 전에 사진 찍어본 적 진짜 균열이 갔더라고요. 제가 가진 않았는데 균열이 갔어요. 네. 자 그럼 냉각수가 막 그 밑으로 흐르겠죠. 네. 근데 거기 또 공교롭게 지하수가 막
콸콸 흐르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맞나요? 그럼 예. 이게 또 뭉쳐지죠. 이게 사고 나고 2년 동안 그대로 나갔던 겁니다. 네.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때 네. 제가 나갈 것이다. 콘크리트로 막아야 된다 했는데 웬걸 일본 원자로 괜찮아 하고 안 예. 막았죠. 근데 나가다가 2년 있다가 드디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게 과연 거기다 모으는 게 최선이냐?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네. 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여기서 더 이상 못 모으겠다. 버려야 되겠다. 할 때는 이게 초국경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영해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국 내 결정 사항이 아니고 네. 인접국, 대한민국, 중국, 태평양 도서국, 피지, 네. 뉴질랜드가 다 양해를 구하고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런 거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네. 툭 건너뛰어버렸죠. 그러니까 아이의 보고서에 이 부분이 없어요. 자, 이거 버렸을 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보느냐. 손해보는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푼 얻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정치적으로 나가는 거 얻는 게 있어요? 저 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네.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GSG8 해서 네, 맞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 그걸 안 한 거예요. 저스티피케이션 그건 일본이 알아서 예. 판단할 문제다라고 일본으로 넘겼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은 했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익을 본다면 일본은 이익 보겠죠. 자기네 영토에 있는 걸 버려버리니까요. 쓰레기처럼. 그런데 나머지는 다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최선의 방법이냐. 아니죠. 예, 최선의 방법이냐. 다른 대안 검토를 안 했어요. 예. 고체화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고체도 있고 증류시키- 조수도 있고 증류시키는 것도 중로도 있고 치아에 매립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최선 당연히 아니고요. 차선도 아니고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네, 검토를 했어요. 제일 싸니까. 그러니까 근데 IAEA에다가 이것만 봐주시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방서에 그것만 있어요. 네, 그것만 시방서에. 봐주시라. 네, 그것만 보면 돼. 예. 그러니까 이거는 IAEA가 아니고 일본 일본이 정부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그 저기에 씌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안전이라는 자, 걸 정리를 봐야 해주셔야 될 것 되잖아요.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이 너무 오래 그렇죠. 마이크 앞에 그렇죠. 혼자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알프스란 것도 있고 아까 오염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전하다는 걸 보이면 이 오염수도 떠가고 그리고 바로 나온 걸 떠가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 깨끗해졌네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건 보지도 않았어요. 도쿄전리 준 깨끗한 것만 가져가서 보니까 진짜 깨끗하네. 이게 검증 맞아요? 당연히 깨끗하죠. 그렇죠? 비교군 이거- 대조군이 있어야 되는 예. 거 아니에요? 모든 이거하고 과학은? 비교해야 돼. 이거 안 가져갔다니까요. 네. 그러면 당연히 깨끗하죠. 그래서 안전도 검증이 안 된 겁니다. 네, 세 네, 번째 네. 그러면은 자 나갔을 때 괜찮을 거냐? 괜찮다고 합니다. 바다 괜찮을 거래요. 고기도 괜찮고 나중에 문제되면 그물을 친답니다. 그런데 그 괜찮다는 증거를 네. 댔느냐? 보고서에 빠져 있어요. 그냥 괜찮다는 말만 도쿄적인 있어요? 말을 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정당한 됐죠. 최적 방법 찾지 않았죠. 안전도 하나마나 그리고 안심 전혀 근거 없는 안심.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는 뭐죠? 그냥 종이장이에요. 129쪽 다 봤습니다. 129쪽짜리 종이다. 네, 예, 종이에요. 정규석 보고서 차장님. 번역본을 네. 보니까 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 네. 원래 IAEA가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되어 책임지지 있더라고요. 예, 보고서를 사용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그게 뭐예요? 책임지지 않는다. 아니 원래 명시가 되어 있어요. IAEA 보고서는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는 이 보고서에 책임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죠. 예. 그게 C라는 게 이 판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책임입니다. 근데 아.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보고서에 최종 보고서에. 근데 우리 그런 책임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돼 근데 있어요. 그거를 저기 예외 조항을 준 건데 그건 저기 발빼기 작전이고 아주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비겁한 있을 거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그 저항에 대해서 미리 발 빠져. 그러니까 스스로도 나가버린 검증의 단계가 얕은 수준이다라는 예, 걸 그래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공격을 예측을 하고 미리 공을 던진 거죠. 그럼 진짜 책임도 잘못된 지지 거죠. 않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 그렇죠. 거예요? 한국이.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한국 정부는 IAEA는 우린 책임지지 않아.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겸허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거 아니 솔직히 한국에서 방류한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고 우리 국민들도 그거 다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재활용 한번 할 때도 껍질 다 벗기고 다 씻어서 버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류가 너무나 지구 훼손에 너무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모아서 지구 환경을 살려보자라고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판에
오염수, 방류, 폐기 이것을 찬성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데 이 부분에 위험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괴담이라고 하나? 왜 자꾸 논리가 괴담 대 과학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 이 괴담이라는 얘기를 왜 자꾸 정부가 하는 건가요, 병 기자님? 도대체.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예, 그건 국민의힘이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심리학에서 그걸 인지구조 활성화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가짜, 거짓말,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그 이제 여기 팻말을 만들어 가지고 네.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도록 발표를 시키는데 예. 그냥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자기 이마에다 붙이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이제 시킵니다. 아.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아무 뭐가 걸릴지 몰라요.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그러면 그냥 우연히 걸린 걸 이마에 붙이고 가서 얘기를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주목을 하는 거죠. 게으름뱅이라고 이마에 붙이고 있으면 그래 그러고 보니까 저 친구가 좀 게으를 때가 있었던가 이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죠. 또는 거짓말쟁이라고 이제 써 있는 팻말을 갖다 머리에 붙인 친구를 보면 지금 뭐 자기 얘기를 쭉 하긴 하는데 저 친구도 거짓말 그러고 보니까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지구조 활성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뭔가 연상되는 것이 하나가 툭 하고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습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뭔가 여당 입장에서 또는 정부 입장에서 이건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불리해 그러면 일단 괴담이라고 빨리 붙여놓으면 다음 사람부터는 괴담이라는 팻말과 그 사람의 메시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효과가 발생하죠. 인지 구조 활성화 네. 이론.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하는 거룩한 한국 정부의 조직이 사실은 괴담을 갖다 담당한다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모은 예. 사람들을 쭉 보면은 전부 다 뭔가 이 핵 원자력 관련해서 발전을 빨리 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쪽에서 활약하시던 분들을 예. 많이들 이제 가짜 뉴스 대응 전문 자문단. 예. 네. 이런 그걸 걸 만들었어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데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유언비어라고 하거나 또는 괴담을 관리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려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통상 들어가던 거는 예. 행정관료 책임자, 예. 그다음에 정치인, 언론인, 각 분야별 학자, 환경운동가, 법률가, 그다음에 이제 뭔가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종교인, 교회 목사님들 이런 아, 분들.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빨리 전파를 쉽게 할 수 있고 또 신뢰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종교인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거군요. 예, 그다음에 종교인과 비슷한 입장에서 교육계 인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학교 관계자. 그다음에 관련 산업계 대표가 이제 들어가서 어민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치망 어선 뭐 대표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을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위험으로 가지 않도록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몇몇 특정한 이익에 뭉쳐 있는 사람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짜다, 괴담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은 수산업자들의 예를 들면 어민들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 모두가 지금 아까 오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불안과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정부는 그건 안 하고 이제 괴담을 공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트랙을 잡는 거죠. 괴담의 한 축으로 보조축으로 먹방을 쭉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횟집 챌린지 이게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횟집 챌린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엊그제는 장재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저기 일본산이라고 써 있는데 일본산도 한 마리 사시죠? 어디가 일본산이요? 저 위에 있는 거 일본산. 네. 어디 여기에 참돔, 줄돔. 네네. 이거 자연산인가요? 일본산 양식입니다. 일본산 양식. 그래 일본산 양식은 국산 종류 양식은 양식은 양식도 국산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 오염수 방역을 한다면 생각 거의 다 있거든. 양식이라서 안 산 거라고 얘기. 결국 안 산 거잖아요. 국산을 사야 된다. 국산 사야 된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일본산 줄돔, 자연산 광어를 먼저 샀어요. 제가 저거 풀을 봤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아니 여기 먹방하러 오셨으면 일본산
생선을 사시라. 네, 그랬더니 결국엔 그랬더니 주저하고. 아 이건 일본산 양식이니까 양식 말고 자연산 삽시다. 자연산이었다면 사셨을 텐데. 네. 아니 그 일본 언론에서도 이게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수족관에서 물 먹고 이러는 거 되게 비판하던데 이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방류도 안 했는데? 일본에서 역풍 불까봐 그 걱정하는 거더라고요. 어떤 역풍 역풍이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더 오히려 희화화되고. 더 희화화되고 그러니까 일본 예.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국민의힘 김 대표가 그런 식이에요. 국민들은 전혀 그런 괴담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모든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이런 괴담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 전혀 그런 괴담을 모르고 지냈던 다수의 국민이 예. 결국 괴담만 퍼지지 네. 이런 괴담도 있습니다라고 했던 앞에 전제 조건은 퍼지지 않거든요. 아.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뭘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좋은데 다 모아놓고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직위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괴담을 쉽사리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름 거기서 아 이거는 양식이라 안 사는 겁니다. 네. 일본산이라 안 사는 게 아니라 양식이라 안 사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는 일본산은 안 사 먹는구나. 그냥 이게 남아요. 그렇죠. 강한 사실은. 몇 가지만 남는 거고. 그다음에 괴담을 얘기하는데 저런 행동은 괴담은 아니지만 저건 괴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방류도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물을 알겠습니다. 떠먹으면서 하는 건 잠시 대통령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